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18일의 경기 첫 번째로 키움과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한현희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키움의 한현희 선수의 데이터. 올 시즌 16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5.63, 6승 5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86과 3분의 1이닝 동안 101개의 피안타 그리고 67개의 탈삼진 총 54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등판에서 본인의 페이스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현희 선수죠. 보시다시피 탈삼진 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피안타율을 줄이고 이닝 수도 길게 끌고 가지면서 최근 승리를 2개 챙겨갔던 한현희 선수죠. 한현희 선수는 보시다시피 피안타율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고 있지만 사이드암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좋지 못할 때에는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이 너무나 심해서 피안타율이 현재 좌우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높게 잡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볼넷은 좌타자에게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죠. NC를 상대로 이번 시즌 2경기 등판해서 승리 1개, 패배 1개를 가져갔지만 내용 자체는 둘 다 썩 좋지 못한 만큼 내일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이어서 상대 루친스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루친스키 선수 올 시즌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11승 2패 방어율은 2.88 106과 3분의 1이닝 동안 94개의 피안타 그리고 91개의 탈삼진 총 34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죠.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직전 롯데전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번 시즌 KT와 두산을 상대로 각각 한 번씩 무너졌었고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던 루친스키 선수죠. 피안타율은 좌타자에게는 2할 4푼 6리, 우타자에게는 2할 3푼 1리로 약점 없이 균일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친스키 선수의 직구와 스플리터를 제외한 모든 구종이 1할 중반에서 2할 초반 피안타율이 좋게 나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부분의 구종이 원하는 대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직구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간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팀이 1, 2위를 놓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1차전에서는 선발 투수에서 많은 우위가 NC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격에서 NC가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겠죠. 보시다시피 강진성과 박민우가 이번 시리즈에 복귀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분명 복귀를 한다면 내일 큰 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일 타격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여 은근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내일 라인업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전력이 회복이 된다면 NC의 승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현희가 버텨준다면 불펜에서 최근 대부분의 투수들이 너무 좋은 활약해주고 있는 키움이 경기 후반 NC의 부진한 불펜을 공략하여 경기에 반전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키움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저득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기아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브룩스 선수와 임찬규 선수로 발표가 났죠. 벌써 이 두 투수는 3연속으로 홈과 원정을 바꿔가며 리매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아의 브룩스 선수.
브룩스 선수는 올 시즌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7승 4패, 방어율은 2.6, 110과 3분의 2이닝 동안 98개의 피안타, 90개의 탈삼진, 총 32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피칭 보여주고 있는 브룩스 선수인데요. 이번에 8월 달에 두 경기 모두 LG를 상대를 하면서 등판을 했던 브룩스 선수가 6일에는 8개 이닝으로 압도를 하는 반면에 이때 12일 날에는 6개 이닝 동안 5개의 실점으로 실책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마 수비 실책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다시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브룩스 선수입니다. 피안타율도 보시면 특히 우타자에게는 2할 1푼으로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이며 좌타자에게는 2할 7푼 6리로 3할이 넘었던 피안타율을 계속해서 낮추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엔 구종별 피안타율에서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는 이 커브와 체인지업이 좌타자들에게 사용이 되는데 맞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 그 중에서는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현재 많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직구와 슬라이더는 각각 2할 3푼 9리, 2할 1푼으로 아주 좋기 때문에 9위로 분명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 LG의 임찬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임찬규 선수 이번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8승 4패, 방어율은 3.71로 85개 이닝 동안 77개의 피안타, 그리고 82개의 탈삼진, 총 35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네요. 7월 마지막 경기, 이때 3경기에서도 모두 호투를 하였던 임찬규 선수입니다. 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많아 보이는 이러한 볼넷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8월 기아와의 두 경기에서도 피홈런 2개와 볼넷 9개는 굉장히 뼈아팠던 임찬규 선수였습니다.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되는 만큼 기아의 중심 타선인 좌타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하는 임찬규 선수인데 기아 우타자 상대로 이번 시즌 좋지 못하죠. 나지환 그리고 김선빈, 한승택이 우타자임에도 임찬규에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임찬규 선수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주는 모습도 사라졌는데 직전 경기 여전히 LG가 임찬규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직전 경기 완전 기아 타선을 압도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임찬규 선수 올 시즌 탈삼진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엔 임찬규 선수의 커브가 주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23.3%의 투구 구사율 보이면서 계속해서 커브의 구사율은 상승하고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 구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안타율도 1할 6푼 7리로 아주 낮으며 타자들의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종입니다. 결국 내일 제일 먼저 해결을 돼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볼넷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임찬규 선수의 피칭입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 상대성에서 LG가 밀려버리는 것으로 보여주는 경기죠. LG의 타격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데 수비만 잘해준다면 기아와 브룩스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아의 원정 타격에 대한 의심도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이번 매치업은 분명 시즌 순위 싸움에 정말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LG와 기아, KT, 롯데가 서로 물고 물리는 추격전에 있는 상황에서 순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해야 하는 양 팀이며 결국 아까 확인하셨던 타격 분위기와 선발에서 내일은 아무래도 기아가 앞선다고 할 수 있으며 박준표의 부상 이탈은 아쉽게 되었지만 결국 브룩스가 긴 이닝을 끌어준다면 홍상삼과 전상현이 막아줄 수 있는 기아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짐에 따라서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두산과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최원준 선수와 스트렐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최원준 선수, 이번 시즌 29경기 중 5경기 선발 등판하며 6승 0패, 그리고 방어율은 4.45 기록 중에 있죠. 58과 3분의 2이닝 동안 72개의 피안타, 그리고 41개의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2일, 이때 한화전을 기점으로 롱리리프 또는 선발 투수로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어 활약하였던 최원준 선수이며, 결국 플렉센 선수가 부상으로 자리를 이탈하게 되자 대체 선발로 발탁이 되었었던 최원준 선수입니다.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한 경기만을 한 개 아웃 채우지 못하고 5개 이닝을 채우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이닝 5개 정도는 책임져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만을 제외하고 5이닝을 채운 모든 경기에서 호투를 하며 승리를 챙겼었던 최원준 선수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피안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는 7월 마지막 등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드암 계열의 공을 던지는 최원준 선수이며 140 안팎의 공을 던지는 투수이죠. 거기에 직구의 비율이 60% 가까이 나오며 비중이 큰 편이며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을 솎아내는 피칭을 주로 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좌타자에게 2할 7푼 5리의 피안타를 보이며 우타보다는 강한 모습 보이지만 그 중에는 볼넷이 9개로 조금 과다하게 좌타자에게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타선의 좌타가 김준태, 손아섭 정도이기 때문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어서 상대 롯데 스트렐리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스트렐리 선수 시즌 18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은 2.04, 7승 3패, 그리고 114와 3분의 2이닝 동안 85개의 피안타 맞으며 탈삼진은 116개를 잡고 있고, 볼넷은 30개, 26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시즌 두산 원정에서 5개의 이닝을 던지며 1개의 실점으로 나름 호투를 하였던 스트렐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두산의 타격이라면 분명 내일은 이때보다 더 해볼 만한 것으로 보이지죠. 역시나 스트렐리 선수는 분명 본인의 몫을 해주는 선수이며, 좋은 컨디션의 스트렐리 선수는 이닝당 탈삼진이 1개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탈삼진 능력도 보유하기에 아직까지는 공략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우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현재 1할 8푼 7리로 2할도 안 나오게 아주 낮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낮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우타자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렐리 선수의 주무기인 이 슬라이더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또한 선수 스스로 본인의 공에 자신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순위권 싸움이 치열한 이 시점에서 양 팀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알칸타라를 붙여서 경기를 잡아가고 싶지만 이미 14일날 등판한 알칸타라이기 때문에 스트렐리에게 내보낸 투수는 그나마 최근 승리운이 좋고 사이드암이기에 롯데에게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최원준 선수로 승부수를 띄운 두산입니다. 하지만 결국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전 등판들만 봐도 5개 이닝 수준만을 맡아주는 최원준 선수라면 분명 불펜의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좋지 못한 두산의 불펜을 상대로 롯데가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내일 경기는 롯데의 승리나 아니면은 욕심을 조금 낸다면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접근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